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리핑 1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형 뉴딜 정책이 발표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스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는 관심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정말로 거창하고 약간 제목이 뭔가 오글거리면서 유치한 그런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한국형 뉴딜 정책의 꽤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경부 홈페이지도 가보고 정부 관련 홈페이지도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어봤거든요.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느꼈던 것은 걱정 반, 우려 반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린 스마트 스쿨은 크게 세 가지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건물을 바꾸는 겁니다. 탄소 제로 건물, 환경 친화적 건물, 또 에너지 효율적 건물로 바꾸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이죠. 학교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미 학교는 매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노후화된 건물을 고치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더 최첨단 시설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교육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죠?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탄소 제로 건물이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건물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이런 건물한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자체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탄소 엄청나게 배출하고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건물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소도시라든지 수도권 외에 그런 도시들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또는 거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러한 탄소 제로라든지 환경 친화적으로 갈 수 있게 리모델링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더 그게 좋지 않을까요? 학교를 그린스쿨이라는 민명하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요. 이건 어디까지나 부족하고 모자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가올 온라인 교육을 대비해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태블릿 PC를 약 20만 대를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짧은 교직 생활 한 20몇 년 정도뿐이 안 되지만 그 경력에서 오버랩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1990년대 초에 교단 선진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거대한 TV, 그 당시로는 프로젝션 TV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TV가 들어오고 학교에 유선 인터넷망이 깔렸습니다. 그게 90년대 초예요. 그때 가장 좋았던 것은 물론 학생들과 교사도 좋았지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제1의 전자기업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이번에 태블릿 PC 20만 대와 그 다음에 컴퓨터가 새로 보급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곳은 어딘지 너무나 자명하죠? 눈에 보이시죠? 얼마 전에 몇몇 학교들한테 태블릿 스마트 패드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기기가 배부된 적이 있습니다. 뭐 1인당 한 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당 꽤 많은 수의 태블릿 PC, 즉 스마트 패드라고 해서 보급이 됐는데, 전부 다 크기는 6인치였고 무게는 12.9인치짜리 태블릿 PC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고 사양도 낮았고 무엇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앱이 없었어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사용에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업이 저는 글쎄요, 그게 왜 오버랩이 자꾸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만약에 나중에 노후된 PC 교체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제공되면 좋죠. 하지만 그랬을 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학교에 따라서는 애플을 원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갤럭시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희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앱을
어느 정도 번들 형식으로라도 꼭 설치를 해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앱을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아이디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조금만 활용해 보셨다면 그게 계정을 일일이 다 가지고 그 앱을 구입하거나 관리하는 게 학교에서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 거는 번들 앱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업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이파이 구축까지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학교에 와이파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네, 학교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가 많다고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많으셔가지고 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그 부분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PC의 보급, 아니면 스마트 패드의 보급, 와이파이 보급, 이거는 전부 다 하드웨어에 속하는 일이죠.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긴 어렵겠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눈다면 지금 하드웨어에 굉장히 이 사업이 치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린 스마트 스쿨이 굉장히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같이 또 중복이 되냐면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운하를 파려고 하셨는데 그게 수월하지 않자 4대강을 파셔가지고 거기에 댐을 여러 개를 짓고 자연을 파괴하시고 수해에는 건축업자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이번 사업을 보면서 그린 스마트 스크린이 뉴딜 정책 자체가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 사업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디지털 스마트 그린 스마트 스쿨만 본다면 왜 자꾸 디지털 4대강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라인 플랫폼 공유라는 구축이라는 거,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구색 맞추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자료 제작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또한 온라인 플랫폼도 제각각이라서 그 부분이 매우 쉽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에 사실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강화된다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그리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저작권을 해결해주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먼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에서는 구색 맞추기 정도로 돼 있고 예산도 정확하게 얼마가 나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디지털 4대강 아니야? 라는 쓸데없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상조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지역사회의 허브로 만드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봄을 강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다 시대에 맞지 않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돌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교육부에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허브로 만든다고요,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게 그리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어느 나라 국가를 봐도요, 그렇게 학교를 쉽게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학생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떠난 다음에 굳게 걸어 잠그고 불을 꺼놓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날 이용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폐쇄적인 것이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더 강화된다고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린 스마트 스쿨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니 이것을 사회와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 썩 바람직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성공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되길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서 걱정 반, 우려 반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기대 반, 희망 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브리핑 1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